그럼 지금 현재 공수처의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앞에 김상훈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떤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 기자단에 공지를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오늘 오전 6시 14분쯤 이곳 정부 과천청사를 출발을 해서 오전 7시 21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대환 수사 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서 대기를 하다가 오전 8시 2분쯤 바리케이트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앞서 관저 정문을 버스로 막았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영장 집행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대통령 경호처가 공수처와의 논의를 거쳐 협조하기로 한 걸로 보이는데 아직은 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지를 하고 1시간 반이 지난 상태입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 정도인데요. 이 중에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120명 중 50명, 총 80명 정도입니다. 남은 경찰 70명은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 체포조는 관저 안에서 경호처, 군부대 등과 대치를 하고 있다가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이 되면서 이곳 과천청사 입구 쪽 도로에도 경찰 인력과 버스가 속속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지난달 31일 새벽이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같이 발부가 됐습니다. 죄목은 내란 수괴입니다. 이번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 자정까지라서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지 관심이 쏠렸는데 공수처는 집행 시점을 극비에 붙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전 6시 14분쯤 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차량 5대가 연달아 출발하는 모습이 처음 포착이 됐고요. 차량들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바로 향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체포영장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체포를 하게 된다면요, 48시간 동안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를 하면서 시작이 되고요. 영장 사본을 윤 대통령에게 주고 나면 체포 이유를 설명을 하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진술 거부권을 안내하게 됩니다. 미란다 원칙입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이곳 공수처로 이동을 해서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에서 이곳 공수처까지 거리는 17km 정도입니다. 경찰 도움으로 교통이 통제가 되면 10여 분이면 도착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통상 피의자는 수사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 만큼 어떤 식으로 이동할지는 협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구금 장소는 이곳 과천과 가까운 서울구치소입니다. 별도 독방이 마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공수처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체포가 된다면 공수처가 어떤 내용을 물어볼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윤 대통령이 앞으로 받게 될 조사는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위계를 나눠서 처벌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정점인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만 모두 10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기소 당시에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문짝을
앞뒤로 부수고 들어가라는 등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 내용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한 진술과 자료를 상당 부분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 한 달이 다 되도록 정작 이번 사태의 정점에선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해서 당사자에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상당합니다. 공수처 수사팀이 준비한 질문지도 100쪽을 넘어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 기능 마비와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실제로 지휘했는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재차 계엄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조건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에 관여했는지도 확인을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